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임, 대리, 과장, 부장 같은 직급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대부분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회사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기고 계시죠. 저도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제조업 공장을 10년 넘게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사무실에서 잡다한 업무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저희 공장은 결국 2년 전에 파산을 하고 말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80대 20, 이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회사 매출의 80%는 20%의 중요한 제품이 만들어낸다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20%의 일보다 나머지 80%의 업무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레버리지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오르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구 공장을 운영할 때 직원에게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이 캐드 설계 작업이나 이 화물차로 자재를 운송하는 단순한 업무까지도 제가 다 껴안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뭔가 미흡하면 결국 내 책임이니까 라는 생각이 컸고, 내가 직접 해야 더 빠르고 정확할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정작 사업을 성장시킬 진짜 중요한 업무에는 이 집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거래처를 뚫거나 신제품 개발 방향을 잡는 일처럼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업무는 늘 뒷순위로 밀려버렸어요. 당장 눈앞에 단순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회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결정들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부족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책 레버리지에서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쏟는 노력의 질과 방향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요한 20%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시간, 자본,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즉, 내 노동 시간을 늘려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한 번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공장 운영할 때 캐드 설계나 자재 운송 같은 업무를 직접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작업은 결국 제가 직접 시간을 들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품의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데 시간을 제가 투자했다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책에서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부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레버리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반드시 직접 노동을 해야 한다 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부자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초보 셀러들은 상품 등록부터 고객 응대, CS, 광고 세팅, 물류 관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지만요, 이 경험이 많은 셀러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주 업체를 활용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직접 일하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동화와 시스템을 활용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책에서는 이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직접 해야 하는가 보다는 이 일을 맡기거나 자동화할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반복 작업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돈이 되는 일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장기적으로 더 큰 돈이 되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가 하루 종일 상품 포장하고 CS하고 재고 정리 등을 한다면 당장 필요한 일이긴 해도 장기적으로 매출을 키우는데 기여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반면 CS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류를 외주로 맡기면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제품을 집중적으로 밀어야 할지 고민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요,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뒤에는 계속해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투자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즉, 반복되는 단순 업무
업무는 가능한 줄이시고 한 번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해야 더 빠르고 정확해라는 생각에 디자인, 마케팅, 고객 응대 등 모든 업무를 직접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퀄리티로 작업을 완수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직접 디자인하려고 몇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타인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하는 레버리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시간을 크게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낭비된 시간은 SNS나 게임처럼 별다른 결과물이 없는 활동에 쓰이는 시간이고요. 소비된 시간은 단순 반복 업무처럼 돈이나 시간을 1대1로 맡겨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된 시간은 한 번 해두면 이후에도 계속 수익이나 가치를 만들어주는 활동이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낭비된 시간과 소비된 시간에 묶여 투자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낭비된 시간을 줄이고 소비된 시간을 투자된 시간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과감히 위임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줄이기 시작하시면 의외로 회사 운영과 매출에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매출 성장과 핵심 동력이 되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